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옛날 뉴스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합니까? 예, 오늘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논란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고 래퍼인 노엘 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논란이 있었을 때 자식 문제로 발목 잡힌 정치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선 후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왠지 좀 재탕하는 느낌이 드네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국이니까 네. 그런 말씀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후보 가족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예,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 학자이고 또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던 거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겸임 교수 관련된 의혹에서 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죠. 시간 강사 해보셨잖아요, 과거에. 이동영 평론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 강사 자리 하나 좀 어떻게 해보려고 지원서 냈는데 제가 전공도 조금 바꿨고 그리고 대학원도 다른 데를 가는 바람에 뭔가 어딘가에 좀 속된 말로 비벼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제 그 먹고 살기 힘들 때 낮에는 뭐 프로젝트 따려고 교육부 프로젝트 따려고 좀 연구 준비하고 오후에는 독서실 총무 자리라도 어떻게 알아보려고 좀 전전했던 시절이 옛날 생각나니까 눈물 나요? 울컥하네. 뭐 지금도 딱히 좋은 삶은 아니지만 어렵게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 시간 강사 하기도 어려워서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화를 내야 될 주체 중 하나는 전 수원여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게 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요. 수원여대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이종우 교수가 과거에 뭐 공주대, 조선대 여러 곳에서 시간 강사 하셨는데, 그렇죠. 그 시간 강사들이 그 윤석열 후보 발언을 듣고 상당히 불쾌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또 다 공채인데. 예, 요즘엔 다 공채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뭐 제자들 좀 어떻게 먹고 살기라도 해주려고 워낙에 교수 자리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근데 요새는 다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정책부 실장으로 있는 전국 교수노조 그리고 비정규직 교수노조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국민의힘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고 그랬었습니다. 그 뭐 시간 강사 단체에서 뭐 고발한다 명예훼손으로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어쨌든 시간 강사들이 많이 화가 났고 수원여대도 역시 윤석열 후보 발언이 맞다면 그 채용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아무나 뽑았다 이렇게밖에 더 되느냐. 그렇죠. 이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울컥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교수하고 계시겠죠 뭐. 그래. 자 그러면은 옛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부인 대통령 후보 부인 혹은 자식 혹은 취임 후에 대통령 된 이후에 또 자식 부인 문제로 곤혹을 겪었던 사람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제가 좀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을 양자로 나눠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딱히 후보랄 시절이 없었습니다. 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 4.4.5 개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좀 운이라면 운이지만 상대 후보가 전부 사망했다.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질 만한 건이 없었고 박정희, 전두환은 총칼로 권력 잡은 사람이니까 후보 시절이 없었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 이승만, 양자 또 박지만, 박근혜 그리고 이순자 씨의 동생 이창섭 씨, 전기환, 전경환, 전우환, 전제국 뭐 여러 사람들이 재임 시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언젠가 뭐 제가 이 코너를 계속 진행한다면 언젠가 한 번씩은 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하신 분들이 정말 재임 시절에 다 문제를 일으켰네요. 그 YS, DJ까지
자식들 문제가 있었고 재임 시절에. 예, 재임 시절엔 있었지만 오히려 YS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차남이던 김현철 씨가 이제 뭐 한보 관련 그리고 뭐 여배우 스캔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동숭동 팀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최첨단 여론조사 그때 당시로서는 기술을 가지고 판세를 분석하고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동숭동 팀을 굉장히 신뢰했다고 전해집니다. MB도 재임 시절에 가족 문제는 뭐 없었던 것 같고 노무현 재임 시절에 있었죠. 가족 문제가 있었나요? 재임 시절에 이시영 씨 마약 의혹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이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형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 관련해서 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재임 시절과 재임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뭐 노소영 씨 관련된 문제라든지 오히려 김옥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부창부수다 이런 평가를 들었죠.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인자로서 조용히 살았듯이 김옥순 여사도 2인자로서 조용히 살았다는 얘기가 있지만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전에 깍듯이 형님으로 모셨던 이순자 여사에게 제국이 엄마 제국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정권 때문에 우리 정권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도 했던 그런 일침도 달릴 줄 아는 그런 분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이순자 여사가 너무 대외 활동을 많이 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나는 조용히 하겠다. 그랬죠. 이랬었던 것 같고 대신에 박철원 씨가 나중에 슬로모시 사건 등 연루됐었고 그리고 노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뭐 SK하고 결혼 때 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영역이랑 교집합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재임 이후니까 제가 좀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여사라고 부르는 이희호 선생이 당시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굉장한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동지였죠. 동지였고 그리고 뭐 홍상 트리오라고 비아냥까지 받았던 아들들도 재임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고초를 많이 겪었던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 때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죠. 자, 대선 후보의 가족 문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해창 후보였다. 결국은 가족 문제로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병무 담당 부사관 출신인데 병역 비리와 관련된 녹취 테이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을 받아서 지상파 3사가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회찬 전 총리의 장남인 이정현 씨의 신체 조건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179cm에 45kg이 말이 되느냐. 그렇죠. 야, 어떻게 아버지는 저 감사원장이 대법원장까지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거냐. 여러 가지로 외통수가 되는 논란 속에 빠지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좀 떨어지는 결과를 낳죠. 당시 그 국민회의죠. 민주당의 전신. 국민회의에서는 신문 광고까지 냈어요. 전국에 179cm인데 45kg 나가는 사람은 국민회의 당사로 찾아오시라. 상금을 주겠다.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병역 비리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 국민의힘 그쪽 당에서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손해배상했어야 되고 서른 의원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죠. 대선 후보 시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후보 시절 때 가족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 이런 얘기네요. 일단 부인 김윤옥 씨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리라 초등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노란색 스쿨버스에 노란색 모자 쓰고 다니는 사립학교 그리고 경기초등학교 이런 데를 보내느라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윤영 여사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게 발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입국했다 세관에 적발됐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다가 이제 언론사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정정 보도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뭔가 하나가 드러났죠.
2007년에 후보 시절에 이명박 씨가 후보 시절에 김윤옥 씨가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땡땡땡 가방과 미화 3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그런 증언도 있었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보 시절에도 뭔가 청탁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시영 씨도 예. 그 이시영 씨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니군요. 이때는 2002 월드컵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슬리퍼 신고 히딩크 국가대표 감독과 사진 찍어. 그게 크게 논란이 됐죠. 예, 이거 사진 찍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거스 히딩크 당시 국가대표 감독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자리였거든요. 서울시의 공식 행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인데 이거 마치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공무를 행사하는 자리에 사적으로 가서 사진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 저는 솔직히 이 의혹이 뭐 반바지에 샌들 차림이었네 그리고 위에다가 무슨 축구팀 젖지를 입었네 이런 것보다 앞에 얘기가 전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복장 문제만 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당시. 복장이 문제가 아니었다. 네. 오히려 특혜받은 거니까 그게 문제였다. 오히려 그런 공적인 자리에 사적인 가족의 모임을 할 수가 있느냐란 가족을 불러서 사진을 찍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후보 시절에 이제 건물 관리 회사를 이명박 씨가 하고 있었는데 두 자녀가 한 명은 이제 이시영 씨고 한 명은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피아노 친 사람이었는데 두 자녀를 채용한 것처럼 하고 급여를 줬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 돈을 빼돌린 게 아니냐,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결국엔 이명박 씨가 후보 시절에 이것도 사과를 했죠. 아,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쭉 살펴봤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제가 역대 대선 후보들 가족 문제를 쭉 봤는데 신기하게도 이것 때문에 대선에 떨어진 사람은 이회창 씨밖에 없습니다. 가족 문제가 그렇게까지 임팩트 있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속속 다 사실로 밝혀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엔 범죄자라도 상관없다. 우리 잘 살게 해주면 그 사람 대통령 뽑겠다는 시대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유권자가 어떤 시대 정신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가족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들 문제, 윤석열 후보는 본인 부인 장모, 특히 부인 문제가 많이 요새 부각이 되는데 이걸 등가로 놓기가 힘든 게 부인은 영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이걸 아들 문제하고 등치시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 좌익 활동 관련해서 이인재 당시 후보가 의혹 제기했을 때 그렇다고 제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정도의 정면 돌파는 한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이 난국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사성어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예, 수신제가 직구평천하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사자성어는 아닌데 하나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07년에 신정아 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1996년 15대 총선 직후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한국당의 의원 빼가기와 관련해서 야당이 맹공을 퍼붓자 당시 박희태 대변인이 했던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내감 로맨스, 남해안 불륜.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후보도 지금 내로남불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사과를 미루다가 오늘 사과한 것 같은데 사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지 안 느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아까 이종우 교수가 이 자식 문제로 혹은 가족 문제로 대통령이 떨어진 사람은 이해창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가족 문제가 임팩트를 끼치니 안 끼치니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저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상파 3사?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잘 없었잖아요. 그렇죠. 종이신문. 지금 SNS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SNS와 유튜브를 타고 많이 퍼지는데 퍼지기도 하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야기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쓴 게 문제가 됐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저지른 죄를 다 스스로 까발리고 그 점 돼 있으니까. 그렇죠. 요새는 뭐 박제한다고 캡처해가지고 그럼요. 그거 네.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바뀐 것, 그게 요즘에 더 시끄러운 가족 문제가 더 시끄러운 그럴 수도 네.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종호 교수와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사람 상지대학교 이종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